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금의 진실 2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몸은 본질적으로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다. 눈물과 땀은 소금물이며 우리의 세포도 소금물에 잠겨 있다. 소금이 없다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몸은 약 0.82%, 링거는 0.9%죠. 이런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소금물이고, 이렇게 세포도 주위에 이렇게 이런 소금물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서 떠 있는 이런 형태가 되죠. 소금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범한 요리에 약간의 소금을 넣는 것만으로도 한껏 풍미를 높일 수 있으며 특별한 맛을 선사한다. 소금은 쓴맛을 잡아주고 음식의 맛을 더 감미롭게 하여 설탕의 필요성을 줄인다. 그리고 소금이 음식에 더해주는 만족감과 풍미 가득한 즐거움을 맛보는 만큼 소금은 인체의 수십 가지 중요한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가 채소에 쓴맛이 나는 채소에 소금을 쳐서 이렇게 맛을 순화시키고 또 부드럽게 하고, 실제로 음식의 맛을 또 소금이 좋게 합니다. 또 소금은 우리 몸의 최적의 혈액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심장에 의해 몸 전체 구석구석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소금은 소화, 세포 간 소통, 뼈의 형성 및 강도, 탈수 예방에 필수적이다. 이 소금 이온이 특정한 이 세포를 드나들면서 일정한 형태의 정기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심장이 펌프질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소화라는 것은 염소, 소화즙의 원료가 되는 거죠. 소금 속에 들어있는 염소는. 그리고 또 소장에서 나트륨은 음식물의 흡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뼈의 형성 및 강도, 소금을 먹으면 또 칼슘이 소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뼈의 형성에는 마그네슘, 또 칼륨, 칼슘, 인 등, 나트륨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뼈의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생식, 세포와 근육의 적절한 기능, 그리고 심장과 뇌와 같은 장기간의 최적의 신경 자극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우리 몸은 신체의 많은 기능을 조절하는 정기적 자극의 수행을 돕기 위해 체액에 있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전해질이라고 불리는 원소들에 의존한다. 나트륨이 적절하게 섭취되지 않으면 혈액량이 감소하고, 이는 뇌와 신장 같은 특정 장기의 기능이 말 그대로 정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만약 식단에서 나트륨을 모두 제거한다면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병, 여러분들이 겁내는 병이 어떤 게 있습니까? 뇌출혈이 있고 뇌경색이 있는데, 이 뇌경색이 뇌출혈에 비해서 약 8배 정도 많죠. 뇌가 막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할 이야기가 있지만, 간단하게 혈압이 높은 것보다 낮은 게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혈압이 적정하게 유지가 되려고 하면 특정한 양의 혈액량이 있어야 되는데, 저염식을 함으로 해서 이 혈액량이 준다는 거죠. 혈액량이 줄게 되면 여기에 계곡물에 이렇게 찌꺼기가 쌓일 때 물이 좀 많으면 이게 그냥 씻겨 내려가겠죠. 그런데 겨우 흘러갈 만큼 이렇게 흘러가면 이게 나쁜 것들이 씻겨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즉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나쁜 것들이 혈관에 쌓이기가 쉽죠. 특히 뇌 같은 데는 압력이 높아야 모세혈관에 이렇게 피가 잘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염식을 함으로 해서 이걸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뇌출혈을, 오히려 뇌경색을 우리는 더 심각하게 걱정을 해야 한다.
인간의 뇌와 몸은 얼마나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다시 흡수하며 배설하는지를 자동적으로 결정한다. 그렇죠. 소금과 물을 보존하는 인체의 능력은 이른바 파충류의 뇌의 한 부분인 시상하부에 의해 조절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소금을 갈망하게 하거나 갈증을 느끼게 하는 신호를 받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이 그러한 신호의 요구에 따른다면 그 신호들은 자연스럽게 인체에서 최적 수준의 물과 소금을 유지하도록 이끌 것이다. 그런 강렬한 본능적인 조절은 생명이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사실들의 직접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첫 번째로 나타난 생명체들은 그 당시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고, 그들이 육지에 도착했을 때도 바다로부터 소금을 얻었다. 그리고 수백만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인간의 체액을 구성하는 성분 역시 고대의 바다 그것과 유사하다. 바다에서 우리 생명이 탄생하고 또 진화를 해서 육지로 도착을 하고, 또 지금도 모든 소금을 바다로부터 얻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우리를 길러낸 어머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다 밖에서도 바다는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구상에 생존하는 동식물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서식지의 99%를 차지한다. 소금으로 알려진 염화나트륨은 전체 해양이 가지고 있는 미네랄 함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혈액에서 발견되는 미네랄 함량과 같은 비율이며 둘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농도이다. 즉, 바다는 인체의 혈액보다 소금 농도가 약 4배에서 5배 높다. 바다의 염화나트륨 농도는 약 3.5%이고 인체의 염화나트륨 농도는 0.82%이다. 큰 바다 외에도 소금은 작은 바다, 암염, 민물과 바닷물이 섞여 있는 담함수, 동물이 소금을 핥으러 가는 지역, 그리고 심지어 빗물에서도 발견된다. 세계의 수많은 지역에서 발견되는 많은 양의 소금은 모든 형태의 생명체에 대한 소금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는 증거일 뿐이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모든 물에 다 이 소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빗물, 바닷물이 정발되어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돌다가 비가 되어 내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빗물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대략 0.3%의 소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는 지하수, 수돗물, 그리고 사 먹는 생수 모두 아주 미미하지만 0.1% 내지 0.2% 정도의 이 소금 함량을 나트륨 함량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의 혈액과 바닷물의 미네랄 함량과 농도 간의 유사성은 수십 년 전부터 알려져 왔다. 세포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 외액 내의 협소한 범위의 전해질 수치 밖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한 종이 바다를 떠나 육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소금 조절 시스템이 발달하고 진화해야 했다. 그 시스템들은 인체의 피부, 무신, 신장을 포함하여 우리 몸 전체에 걸쳐 작동한다. 그렇죠. 소금을 피부에 저장하고, 부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부신이 소금의 양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RIAS 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신장은 소금을 회수해서 몸 안으로 다시 집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세포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인체의 정밀한 이온 조절 기능은 생명 그 자체의 시작 이후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인체는 지금도 여전히 소금이 결핍될 때는 소금을 체내에 보존할 수 있으며 필요 없을 때는 과다한 소금을 배설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흡수도 하고 또 필요 없으면 그냥 그대로 배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소금의 양을 조절하고 필요할 때 찾아내는 능력은 인간이 세계의 거의 모든 형태의 지리적인 환경에서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게 해 주었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의 혈액은 여전히 생명이 시작되어 진화한 고대 바다의 속성을 나타낸다. 고대 바닷물의 그 농도와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죠. 척추동물의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장기의
형태, 구조, 기능 등의 극적인 변화에 비해 세포 외액의 전해질 구성은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은 체내 소금 균형의 적응이 진화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항상 0.82%를 유지하게끔 그렇게 진화되어 왔다. 이 진화적 적응은 바닷물과 민물에 사는 물고기, 거북, 파충류, 조류, 양서류 및 포유류를 포함한 척추동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히 조절된다. 이런 사실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이 바다에서 기원한 생물들로부터 진화되었다고 하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양 무척추 동물이 폐쇄 순환계를 발달시키면서 여러 요소 가운데에서도 소금과 물을 재흡수하고 배설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신장이라고 불리는 장기를 진화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때까지 짠 바닷속은 무척추 동물만으로 통합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신장은 처음에 바다에서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소금을 적이 아닌 친구로 여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최적의 소금 섭취에 대한 현재의 논란에서 완전히 간과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진화하면서 우리는 소금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이 신장이라는 것을 달고 육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소금이 아니라 배출되는 소금을 다시 흡수해서 혈액으로 돌려보내주는 역할을 해서 인체에 일정한 소금 농도를 유지하는 것, 그게 1차적인 절실한 생존의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1.6kg의 소금을 다시 혈액으로 흡수시켜 주는데, 이때 이 남는 소금,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한 여유분의 소금은 이렇게 배설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부족하게 되면 다시 끌어들이게 되죠. 그래서 신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 혈액 속에 있는 소금을 다시 몸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거다. 체내의 소금을 보존하고 배설하는 유기체의 능력은 생명을 유지하는 적절한 세포 기능과 수분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민물과 소금물에서 모두 살 수 있는 물고기보다 더 좋은 예는 없다. 어류는 대부분 염도의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아가미를 통해 나트륨을 활발히 재흡수하거나 배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어류의 아가미 기능은 사람의 신장과 매우 흡사하여 체내의 소금이 너무 적거나 많음에 따라 나트륨을 재흡수하거나 배설하면서 정상적인 전해질과 수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소금과 물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진화적 적응은 민물 파충류에서 볼 수 있는 무겁고 갑옷처럼 생긴 껍데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적응은 정상적인 전해질과 유체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은 민물 파충류의 껍데기가 혈액의 농도보다 훨씬 적은 민물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서 오는 급격한 삼투압의 차이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민물 파충류는 환경에 있어서 엄청난 염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체내 장기가 혈액 내에서 정상적인 소금 농도와 그에 따른 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화했다. 그들의 이동 경로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해양에서 육지로의 첫 상륙을 시도한 순간조차도 그러했다. 인간을 포함한 어떤 동물이라도 이 체내의 전해질 농도를 맞추기 위한 것이 제1,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제1 조건이 됩니다. 해변 위로 기어오르기. 최초의 4발 달린 척추동물인 테트라포드는 일반적으로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의 마지막 조상이라고 여겨진다. 이 동물들은 그들의 내장 안으로 공기를 삼킨 채 바다를 떠날 수 있었던 최초의 종이었다. 이 동물들이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신장은 소금 함량이 많은 바다 환경에서 살다가 비교적 소금 함량이 적은 지역의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육지 동물의 기원과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로의 출현에 관한 많은 이론이 있지만, 체내 신장의 기능과 소금에 대한 욕구는 인간이 담수 생물체보다 해양 생명체에서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단서이다. 만약 인간이 바다에서 기원했다면 나트륨을 체내에 보유하는 진화적 능력은 육지에 정착하자마자
조직을 통해 혈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이었을 것이다. 한때 소금물 속에 잠긴 채 생활하던 이 동물들은 이제 생활의 터전이 된 사막, 열대우림, 산 및 비해양 지역에서 상대적인 염분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금을 체내에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금에 대한 욕구 또한 이러한 동물들에게 충족되도록 진화했을 것이다. 이러한 욕구는 소금 결핍이 눈앞에 닥치는 위기 시에 소금을 찾으려는 생리적 신호인 식욕을 느끼게 한다. 또 새로 얻은 폐쇄 순환계는 나트륨과 물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향상된 능력을 갖게 했는데, 이는 고대 해양 무척추 동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신장, 방광, 피부, 장 및 기타 내분비샘의 발달이 주된 이유였다. 동물의 세계에는 당연히 식이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소금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라는 의학적 지시도 없다. 실제로 많은 동물, 특히 바다에서 사냥하는 동물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양의 소금을 쉽게 섭취한다. 예를 들면 바다사자, 해달, 바다표범, 바다코끼리, 북극곰과 같은 해양 포유류와 파충류 3등이다. 이 동물들은 먹잇감 자체와 바닷물에서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는데, 특히 바다와 같은 소금 농도를 가진 해양 무척추 동물을 먹잇감으로 할 경우 그러하다. 이러한 해양 포유류의 경우 혈액 내의 소금 함량은 육지 포유류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혈액의 소금 농도보다 4, 5배 더 소금기가 많은 바닷물을 섭취하고 있으므로 과량의 소금은 신장을 통해 배설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그들의 신장은 엄청난 양의 소금을 배설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바다에서 사는 포유류들이 육지에 사는 그런 포유류들과 체내에 비슷한 소금 함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물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음에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되게 이 신장을 통해서 과량의 소금을 배설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장의 이러한 기본적인 생리작용은 인간에게도 다르지 않다. 실제로 혈압과 신장 기능이 정상인 환자들은 보통 하루에 소비하는 양의 10배나 되는 소금을 쉽게 배설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간이 바닷물만을 마시며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신장이 높은 소금 함량을 배설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가 아니다. 고농도의 소금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물이 소금과 함께 배출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되면 결국에 탈수를 일으키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바닷물 속에 소금을 배출하면서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신선한 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면 인간은 틀림없이 바닷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거의 예외 없이 소금과 물의 조절 능력은 모든 동물에게 잘 적응된 생존 메커니즘이며, 이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영장류에 해당한다. 바닷물이 3.5%의 농도니까 여기에 생수를 타서 뭐 0.7%나 이렇게 0.6%나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되겠죠. 우리가 보통 먹는 찌개의 염도는 한 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라면이나 적당하게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는 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맛있게 느낄 수 있는 염도는 보통 한 1% 되죠. 그래서 이게 찬이 되는 겁니다. 밥의 찬.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식단은 굉장히 소금을 굉장히 소금을 이렇게 잘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식단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평균 수명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그런 국가인데, 계속해서 평균 수명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싱겁게 먹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책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재단에서 10권을 구입한 것을 제외하고 한 20권 정도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아직 서점 유통사를 선정하지 못해서 서점에 넣지를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서점에 넣어서 구입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관심이 있거나 제 영상을 보는 분들도 구입률이 상당히 낮다는 거에 있어서 좀 사실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많은 중요한 일들을 제쳐두고 좋은 내용의 책을 여러분들한테 선사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저한테는 사실 아쉬운 마음도 조금 들기도 합니다. 뭐 종이값이라도 좀 뽑으려고 했더니만 이게 완전히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유를 해서 뭐 말썽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나 불경이나 지금 당장 내 가족의 목숨을 살려준다.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나의 가족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이 있는 그런 책이, 그런 정보가 우리한테는 때로 성경과 불경보다 더 중요한 거죠. 내 가족을 지키지 못하면서 내 가족의 건강을 해치면서 그런 행위를 하면서 뭔가를 구한다? 그런 사람한테 미래가 있고 천국이 있을까요? 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찾고 노력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 일은 굉장히 즐겁고 재미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삶이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가족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좋은 책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 책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